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을 알고 가자 지질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대연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절대연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상대연대를 통해서는 지층의 나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고요. 절대연대에서는요, 지층의 나이를 직접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볼 소재가 지질시대인데, 이 상대연대와 절대연대에서 구한 지층의 연령을 바탕으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질시대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지질시대는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미리 PPT의 빈칸을 채워보는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다뤄볼 거냐면 우선 지질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지질시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구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질시대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각 지질시대별로 어떠한 생물이 살았는지 그리고 그 생물들의 대멸종 시기가 언제인지, 대멸종은 멸종의 비율이 주변보다 좀 큰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가 어떠한지, 그 지질시대의 기후가 어떠한지, 수륙 분포가 어떠한지, 수륙 분포는 땅과 바다의 분포죠. 그러니까 대륙의 분포를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항목이 바로 문항의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이 주로 문항의 출제 소재로 잘 활용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리시대를 학습할 때 이 네 가지 항목을 틀로 잡아서 내용을 차곡차곡 넣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좋은 학습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리시대 구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리시대를 좀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용어부터 좀 파악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대와 관련된 용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질시대, 그리고 선사시대, 역사시대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용어들이죠. 그랬을 때 시간 순서가요. 지질시대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 선사시대, 그 다음 역사시대 순서로 갑니다. 우선 이 지질시대는 뭐냐? 지질시대는 생물이 출현한 시기부터, 자, 생물이 출현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요. 생물이 출현한 시기부터, 자, 인류가 출현하기 전까지, 생물이 출현한 시기부터 인류가 출현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맞아요. 기록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인류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대가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대가 역사시대라고 하죠. 보통 이 지질시대가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용어고요.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보통 한국사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죠. 그럼 왜 뜬금없이 지구과학에서 이런 한국사와 관련된 용어들을 들고 왔냐 하면은 이 지질시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질시대가 생물이 출현한 시기부터 인류가 출현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의미하구나 라는 것 정도 인지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 속에서 이 지질시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본격적으로 지질시대의 구분과 관련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되냐? 지질시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분합니다. 어떻게요? 지층의 모아, 그리고 어떤 것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맞아요. 지층의 부정합과, 그리고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생물의 변화라 하면은 화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화석에 산출되는 화석의 변화. 자, 그랬을 때 이 부정합은요, 부정합을 기준으로 두 지층의 연령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 지층에 포함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도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지층을 부정합으로, 지질시대를 부정합으로 구분한다라는 것과 지층을 생물의 변화로, 즉 화석 분포의 변화로 구분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상 같은 내용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합과 같이 좀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 부정합을 경계로 두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이 크게 변하니까 이 생물의 변화, 화석의 분포 변화를 기준으로도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정도로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질시대 용어 안에는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처럼 생이 들어가는 용어가 있다라는 점도 재미삼아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지질시대의 길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질시대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시기로 구성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질시대는 다양한 누대, 대, 기, 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포함관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질시대를 구성하는 이 누대는요, 다양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양한, 맞아요, 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대는 또 다양한 기로 이루어져 있고, 기는 다양한 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관계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지질시대에서 이 누대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에서는 누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맞아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세 가지 누대가 있죠. 이 세 가지 누대의 길이, 지속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누대에서 가장 긴 누대는요, 맞아요, 원생누대입니다. 원생누대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이 시생누대, 그 다음이 현생누대 순으로 길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생누대가 좀 가장 짧다라는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원생누대와 신생누대의 길이 비교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원시 할 때 이 원시라고 생각해주면 좀 외우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대와 관련된 규모 봅시다. 특히 이 현생누대에 포함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 가장 긴 대는 뭐예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맞습니다, 고생대입니다. 고생대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순으로 깁니다. 그래서 현생대에 포함된 대의 길이는요, 비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곧 길이 순서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길이 순서가 곧 시간 순서와 같다라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길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지질시대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정리하면, 지질시대는 지층의 부정합, 그리고 생물의 변화, 화석 분포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 지질시대는 원생누대, 신생누대, 현생누대 순으로 이렇게 길고요. 원생누대가 가장 길다라는 거 파악해주고,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길더라. 그랬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시간 순서가 곧 길이 순서더라 라는 것까지 파악해주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지질시대별 특징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지질시대별 특징에서는요,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그리고 대멸종 시기가 언제인지, 기후는 어떤지, 수력 분포가 어떠한지, 이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네 가지 항목이 출제 소재로 잘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기출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생누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순서로 각 지질시대별 특징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생누대, 그리고 원생누대, 다음으로 현생누대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생누대입니다. 자, 우선 시생누대가 지속된 시기 여러분들 학습해 주셔야 돼요. 시생누대가 지속된 시기는요, 자, 시생누대는 지질시대 시작점이잖아요. 지질시대 시작점이니까 지질시대는 생물이 출현한 시기를 기준으로 시대가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생누대는요, 생물이 출현한 시기를 기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 40억 년 혹은 38억 년 전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25억 년 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자, 시생누대에 살았던 생물 한번 볼게요. 생물은 남세균이 생존했습니다. 남세균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한대요. 시아노박테리아.
혹은 사이아노라는 말도 쓴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떤 생물이 또 생존했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때 출현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고요. 자, 원생누대 가볼게요. 원생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냐? 자, 25억 년 전에 끝났으니까 시생누대가 원생누대는 25억 년 전부터 출발해야죠. 25억 년 전부터 고생대의 시작 전 시기인, 자, 고생대는요 약 5.41억 년 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5.41억 년 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생누대에는 생물, 어떤 생물이 생존했냐? 자, 유명한 다세포 생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생존했다.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생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원생누대에서는 대표적인 수륙분포를 학습해야 됩니다. 원생누대에 형성된 대표적인 초대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로디니아입니다. 그래서 로디니아는요 12억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8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 전부터 8억 년 동안 있었던 그 초대륙을 말한다라는 거, 그리고 로디니아는 원생누대에 이렇게 분포했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생누대, 원생누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전부 이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면 좋겠는데, 생물 학습할 때 이름들이 좀 길고 어렵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시생누대에 시옷이 있습니다. 시옷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물에도 이렇게 시옷이 있어요. 시아노박테리아.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에도 이렇게 시옷이 있죠. 그래서 시옷이 있는 누대에는 시옷에 해당하는 생물이 있더라 라고 외워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생누대 이응이 있죠. 원생누대 이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생물에도 여기 이렇게 이응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우기 쉬운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현생누대입니다. 현생누대는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구성이 되죠. 우선 고생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그 지속 시기를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속 시기를 외워두면은 그 시기를 바탕으로 잘 풀 수 있는, 좀 문항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해당되는 그 시기 정보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는 언제부터의 시기냐? 고생대는 약 5.41억 년 전부터 2.52억 년 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분포했던 생물 한번 볼 건데, 이 생물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거냐면요. 자, 우선 표준화석이 생존했던 시기. 그러니까, 자, 표준화석에 해당되는 생물이 번성한 시기를 한번 볼 겁니다. 표준화석은 번성이 중요해요. 표준화석의 번성 시기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요, 동물계. 어떤 동물계가 생존했는지 동물계의 생존 시기, 동물계의 출현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계의 출현 시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동물계가 뭐냐면요. 동물계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이러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한 아이들 동물계라고 하고, 어떠한 동물계, 그러니까 파충류가 언제 출현했는지, 어류가 언제 출현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계는 속식식물, 거식식물, 양식식물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양식식물과 거식식물, 그리고 속식식물이 언제 출현했는지, 그리고 식물계는 출현뿐만 아니라 번성도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 특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캄브리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를 이루고 있는 이 기 단위는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요. 지질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때는 이렇게 기 단위로 세분화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지질시대, 특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포함된
이 기들을 단위로 여러분들이 각 기 단위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학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캄브리아기부터 볼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이 부분들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이요. 이 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다른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캄은 오다죠. 그래서 오는 거니까 오실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석패는 그냥 외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악글자를 따서 외우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다시 우리는 이 캄브리아기 생물의 특징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준화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캄브리아기 때 번성한 표준화석에 해당되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엽충이에요. 그래서 삼엽충이 번성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표준화석 계속 가볼게요. 자, 캄브리아기 삼엽충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때는 필석입니다. 필석 번성했어요. 그리고 실루리아 때 건너뛰고 대분기 때 갑주어 번성했습니다. 갑주어 번성했고 석탄기 때 방추층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삼필갑방 앞글자를 따서 삼필갑방 순서로 번성했고 실루리아에 건너뛰더라 라는 정도로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물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르도비스기 때는요. 오르도비스기 때 어류가 출현합니다. 어류가 출현하고요. 이 어류는요 어떻게 보면 척추동물이죠. 그래서 척추동물이 출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척추동물이 출현했고 자 그리고 이 실루리아기 때는요 어류가 번성합니다. 어류가 번성해요. 그래서 어류의 시대라고도 부르죠. 어류가 번성하고 자 그리고 대분기로 넘어가면 양서류가 출현합니다. 자 대분기에 양서류가 출현해요. 그리고 석탄기 때는요 파충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때는 이렇게 파충류까지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물계와 관련된 특징들 특히 출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계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계는 여기 쭉 이렇게 가서요 석탄기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기 때는 양치식물의 석탄화가 이루어졌어요. 양치식물이 석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석탄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기 동안 이 이전 시기 동안은 양치식물이 생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페른기 때는요. 페른기 때에 거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거시식물 고생대에 출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거시식물이 이때 출현해요. 거시식물이 페른기 때 출현했구나 라는 거 인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기타적인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적인 특징은 여기 말고 이 부분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모자르네요. 자 우선 캄브리아기 때는요 대부분의 대륙들이 적도 부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매우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해요. 자 이처럼 생물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 현상이 있었다 라는 거 알아주고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실루리아기 때 어떤 게 만들어지냐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캄브리아기 때부터 오존층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서요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완성돼요. 그렇죠. 자 오존층 형성되었다라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존층이 형성되었으니 이제 육상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상에 자외선과 같은 이제 고에너지 전자기파를 오존층이 다 막아주니까 드디어 육상에서도 생물들이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육상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이 출현했구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육상식물 출현 그래서 오존층 형성에 의해서 육상식물이 이 시기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적인 특징들은 이 정도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생물과 관련된 고생대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대멸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멸종은 주변에 비해서 멸종의 비율이, 생물의 멸종의 비율이 좀 큰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 대멸종 시기는요. 자,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 있고요. 자,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그리고 대봉기 대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른기 대멸종, 이렇게 세 가지의 대멸종이 있어요. 각각을 제1차 대멸종, 1차 대멸종, 그리고 2차 대멸종, 3차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특히 이 페른기 있죠? 페른기는 지질시대 중에서, 자, 지질시대 중에서,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페른기에 일어났다라는 걸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고생대 기후입니다. 자, 고생대 기후는요, 보통 이 기후라 하면은 비행기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주면 좋아요. 자, 고생대 때는요, 빙하기 있었나요? 네, 빙하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빙하기 있었다라는 거 파악해 주고, 자, 다음 수륙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륙분포가 캄브리아기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적도 부근에서, 자, 주로 적도 부근에 대륙이 분포했기 때문에 좀 따뜻하잖아요. 기후가 따뜻해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자, 페른기가 중요하죠. 페른기 때 초대륙 뭐가 만들어져요? 페른기 때 초대륙 여기죠, 여기. 맞습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판게아 형성되면서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들죠. 대륙붕의 면적. 그러니까 대륙붕에 서식하던 해양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해양생물 종의 수가 감소하게 돼요. 급격히 해양생물 종의 수가 감소하게 돼서 이때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페른기에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 이 대멸종의 원인이 뭐라고요? 맞아요. 판게아의 형성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멸종이 지휘시대 중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다 라는 것도 아까와 같이 파악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페른기 때 형성된 산맥이 있습니다. 자, 산맥 두 가지 뭐가 있죠? 자, 판게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자,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이 경계에 산맥이 만들어지게 됐고, 어떻게 보면 스콕산맥이죠?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렇게 분리되면서, 자,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 부분에 산맥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산맥을 뭐라 하냐? 자, 에팔레치아 산맥. 자,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고생대 때는요,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됐구나. 왜 형성됐어요? 판게아의 형성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생대와 관련된 특징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중생대와 관련된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대는 또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예요? 맞아요. 2.52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 0.66억 년 전까지의 시기를 중생대라고 합니다. 자, 중생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물들을 기 단위로 구분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표준화석의 번성 시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동물계 출현 시기, 그리고 식물계 출현 시기 순서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준화석입니다. 자, 표준화석에 해당하는 생물, 중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 뭐가 있냐면 암모나이트, 시소세, 공룡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트라이아스기 때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 자,
암모나이트 써볼게요. 암모나이트 번성했고, 그리고 이때 시조새라는 것이 출현했습니다. 자, 시조새는 뭐냐면, 조류의 특징과 파충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새가 되겠어요. 그래서 새의 시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익룡과는 다릅니다. 익룡은 공룡에 포함돼요. 그래서 시조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조류 있죠? 조류의 시조가 되는 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상이요, 조상. 조류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쥐라기 때 공룡이 번성합니다. 공룡.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암, 시, 공이라고 학습해주면 좋겠죠. 앞글자를 따서. 자, 그리고 동물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대까지는요, 팍충류까지 출연했어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와 같은 포유류가 출연하게 되는데, 포유류가 언제 출연하냐면, 이 트라이아스기 때 출연합니다. 그래서 포유류, 특히 원시 포유류라고 할게요. 원시 포유류가 이 트라이아스기 때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물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계는 번성과 출현 시기를 모두 학습해주면 좋겠는데요. 트라이아스기 때는, 자, 우리 거치식물 언제 출현했죠? 거치식물은요, 고생대 페른기 때 출현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페른기 때 거치식물이 출현하고, 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거치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거치식물이 번성해요. 거치식물 번성. 그게 트라이아스기고, 자, 쥐라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백악기에 도달하죠. 백악기 때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자, 이때 속시식물이 출현한다 라는 걸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생대의 생물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를 파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대멸종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중생대 때는 대멸종이 두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있냐면, 자,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 있고요. 그리고 백악기 대멸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아스기를 제4 대멸종, 백악기를 제5 대멸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멸종 시기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자, 앞에 고생대 때 대멸종 시기 이렇게 3개 있었죠. 오르도비스기, 대분기, 페른기. 그리고 중생대 때 이렇게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대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그리고 대분기 대멸종, 페른기 대멸종,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백악기 대멸종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5대 페트백이라고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멸종과 관련된 시기들이 이렇게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각 2024학년도 대수능 7번 자료, 그리고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BC가 어떤 대멸종 시기인지 파악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멸종 시기 자료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5대 팩트를 먼저 쏘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가장 처음 일어났던 대멸종이잖아요. 지금 5억, 5학년과 4학년 사이니까 거의 고생대 초에 일어나는 대멸종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자, 그리고 자, 이때 잠깐 떨어지는 거 있죠? 잠깐 떨어지는 시기. 이 시기가 대분기 대멸종이에요. 대분기 대멸종. 그리고 이 B 시기 좀 급격하게 감소하죠. 이 시기는 페른기 대멸종. 그리고 약간 감소하는 이 시기는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그리고 C 시기는 백악기 대멸종. 이런 식으로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요. 자, 그래서 대멸종과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해양생물 과해수 변화로 해양생물의 과해수 변화를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과해수가 감소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대멸종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애초에 그냥 멸종 비율 자체를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멸종 비율, 좀 이렇게 우뚝 솟아올라 있는 그래프가 멸종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뭐예요? 5대 페트베어라고 했죠. 자,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그리고 이렇게 또 우뚝 솟아올라 있는 이 부분이 대분기 대멸종. 자, 가장 큰 시기. 자, 멸종 비율이 가장 커요. 이때를요, 페른기 대멸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시기는요, 또 우뚝 솟아올라 있으니까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그리고 C는요, 백악기 대멸종이다 라고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도 이 페른기 대멸종일 때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해당되는 대멸종 시기들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생대 기후입니다. 자, 중생대 기후는요, 우선 특징이 빙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거를 주의 깊게 좀 판단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중생대 말고 고생대와 신생대 때는 빙하기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생대 때만 빙하기 없이 좀 온난한 기후를 만들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고온 건조했다가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고온 건조, 그리고 후기에는 온난 단습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빙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그리고 수렴분포 가볼게요. 중생대 형성대 산맥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중생대 형성대 산맥 두 개 뭐가 있죠? 맞아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 두 가지 산맥은 학습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생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생대와 관련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기냐? 신생대는 그렇죠. 0.66억 년 전, 0.66억 년 전부터 인류 출현 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하죠. 사실 이 신생대가 뭐 현재에도 포함되냐 마냐는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류 출현 전까지의 시기가 질시되니까 신생대 역시 인류 출현 전까지의 시기가 신생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리고 이 부분 0.66억 년 전부터 신생대가 시작되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생물 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대에서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석, 어떤 표준화석이 번성했는지, 표준화석이 번성한 부분 살펴보고, 그리고 동물계는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동물계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동물계 살펴보지 않고 식물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팔레오기 네오기입니다. 자, 신생대는 이렇게 팔레오기 네오기 그리고 제4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중생대는 이렇게 트레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생대 할 때 안 했었는데 이거 외울 때 그 프랑스 고속열차 테제베 있잖아요. 그래서 TG배, 떼제베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신생대 돌아와서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로 신생대는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우선 팔레오기, 네오기 때는 어떤 화석이 분포를 했냐면 어떤 생물이 번성했냐. 자, 매머드 번성했습니다. 매머드. 자, 다시 화폐석 번성했습니다. 자, 화폐석이 번성했고요. 자,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화폐석이 번성했고 제4기 때 매머드가 번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화매 뭔가 놀랐을 때 오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매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식물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중생대에서 속식식물이 언제 출현했어요? 속식식물이 그렇죠. 백악기 때 출현했다라는 거 알았죠? 따라서 속식식물이 이제 백악기에 중생대에 백악기에 출현해서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오기 네오기에 속식식물이 번성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생대 때 이 생물은 이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대는요, 빙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빙하기가, 자, 3번의 빙하기, 그리고 4번의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좀 역동적이죠? 그래서 빙하기가 있었구나라는 정도 파악해 주시고요. 신생대의 대표적인 산맥이 있어요. 신생대 때 형성된 대표적인 산맥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알프스, 히말라야. 자, 알프스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형성된 수국 산맥이죠. 그래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이 신생대 때 충돌했구나라는 것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질시대별 특징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질시대의 구분입니다. 2003학년도 대수능 10번 문항이고요. 여기에는 지질시대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가는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세를 구성하는 ABC의 지속기간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초대륙 로디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 나는 로디냐라고 하네요. 자, ABC는 각각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에서 관건이었던 거는 이 가그림에서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의 지속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 우리 아까 했죠. 자, 지질시대와 관련해서 지질시대 구분해서 누대의 길이가 어느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길었어요? 맞아요. 원생누대가 가장 길었죠. 그래서 여기 파이 그래프에서 가장 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A가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원생누대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긴 B는요, 시생누대, C는 현생누대라는 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림은 로디니아는 언제 형성되었어요? 약 12억 년 전부터 8억 년 전까지 형성이 되었는데, 로디냐, 그러니까 12억 년 전부터 8억 년 전이니까 어느 시기에 포함돼요? 그렇죠. 원생누대에 포함되죠. 원생누대에 형성된 초대륙입니다. 원생누대니까 그렇죠. A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원생누대이다. A는 원생누대. 그렇죠.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A에 나타난 초대륙이다. 자, 나는 A에 나타난 초대륙. 이것도 맞는 선지죠. 자, 디귿. 다세포 동물은 B에 출현했다. 자, 여러분. 이 다세포 동물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다세포 동물 뭐가 있어요? 맞아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죠? 자, 이것도 앞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좀 보고 와볼게요. 자, 여기 원생누대에서 생물 학습하라고 했죠.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다세포 생물이에요. 자, 이 부분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다세포 동물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그랬을 때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언제 출현했나요, 여러분?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이응 집중하라고 했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이응이 있으니까 어느 시기? 맞아요. 원생누대에 출연했습니다. 자, 원생누대의 이 이응 기억하라고 했죠. 원생누대 이응,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이 이응. 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세포 동물은 B에 출연했다? 아니요. 원생누대인 A에 출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질시대별 특징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질시대의 특징에서는요, 이렇게 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그리고 대멸종 시기가 언제인지, 기후는 어떠한지, 수렵분포가 어떠한지 이 네 가지 항목이 문항의 유형으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요, 생물과 수렵분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은 지질시대의 특징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가 뭔지 파악해 봐야겠네요. 자, 우선 가에서 볼게요.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수류분포와 관련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수라고 적을게요. 수류분포와 관련된 얘기 담고 있고요. 파충류가 번성했다. 이거는 생물과 관련된 내용 담고 있죠. 자, 판기아가 분리된 시기 언제입니까? 그렇죠. 고생대 페른기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고생대 페른기 때는 판기아가 형성된 시기죠. 자, 판기아는요, 형성된 시기, 판기아는 언제 형성되었냐? 고생대 페른기 때 형성됐고요. 그리고 분리된 시기가 있습니다. 자, 판기아는 언제 분리되었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판계 분리되기 시작했으니까 중생되구나. 그리고 파충류가 번성했네요. 자, 이거는 공룡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공룡이 파충류인데 공룡이 번성한 시기가 바로 중생대이니까 이 가는 중생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나와봅시다. 나는 히말라야 산맥 형성됐대요. 히말라야 산맥 이거 수력분포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속시식물 이거는 생물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 언제입니까? 자, 이건 앞에서 했어요. 자, 속시물 번성한 시기 맞습니다.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그래서 이 내용은요. 신생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는요. 육상의 식물이 출현했다. 자, 육상식물 출현이죠. 육상식물 언제 출현했나요? 고생대 실루리아기.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식물이 출현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삼엽충이 번성한 시기. 삼엽충은 언제 표준화서? 고생대에 표준화서. 그러니까 다는 고생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되어볼게요. A. 가해지층에서는 공룡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자, 가해지층 중생대입니다. 공룡은요, 중생대 표준화석이니까 가해지층에서 공룡화석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자, B. 나는 고생대야. 아니요, 나는 신생대라고요. B는 틀렸고요. 나이는 매머드가 번성했어. 자, 여러분, 매머드는 언제 번성했나요? 그렇죠. 신생대 제4기에 번성했죠. 근데 다는 고생대니까 이 말은 틀렸네요.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요. 판기아는요, 고생대 페름기 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분리되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중생대 때 파충류가 번성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번성한 게요, 여러분. 고생대 때는요, 자, 고생대 때는요, 어류가 번성한다라고 배웠죠? 어류가 번성하고요. 그리고 중생대 때는 파충류가 번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021학년도 대수능 5번 문항입니다. 이거는 생물, 대멸종,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림은 40학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를 3개의 누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C 누대에 순서대로 맞춰도 되지만 이 비율을 가지고도 맞출 수 있어야겠죠? 자, 원생누대, 시생누대, 현생누대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원생누대입니다. 그러니까 B가 원생누대고 A는 시생누대, 그리고 C는요, 현생누대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높았다. 자, 이 부분은요, 광합성 생물이 출현해서 계속해서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됩니다. 축적되다가, 그러니까 A, B, C로 갈수록 산소가 대기 중에 점점점 이렇게 축적되다가 이 C시기, 현생두대, 특히 고생대, 실루리아계 산소가 계속 축적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라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요, A, B, C 순으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는 낮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선지의 출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 광합성 생물이 대략 A일 때, 그러니까 35억 년 전쯤에, 대략 한 35억 년 전쯤에, 35억 년 전, 이때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고요. 계속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다가 대략 한 25억 년 전, 자, 대략 25억 년 전에 대기의 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A식이고요. 지금 이때가 B식입니다. 그래서 A와 B식이, 그러니까 시생누대와 원생누대의 경계에서요, 이 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추가적으로 교과 외적 부분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산소가 급격하게 이 A와 B 시기 사이 시생누대, 원생누대 경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B 시기에 산소 농도가 더 높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출제자는 이
25년 전, 그러니까 A와 B의 경계의 시기에 산소가 급격히 증가한 그 현상을 물어보려고 간접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다세포동물은 비식에 출현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세포동물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맞아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요, 언제 출현했나요? 에디아카라의 이응, 그리고 원생누대의 이응, 그렇죠. 비식에 출현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C식에 발생했다. 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언제 있었나요? 자, 이것도 앞에 했었죠. 앞에 잠깐 바라보고 오면, 자, 페능기 때 질시대 중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거 숙지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생대 페능기 때 일어났습니다. 자, 고생대 페능기는 현생로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고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4년도 대수능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대멸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멸종과 관련된 이 그래프가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5대 패트배 바로 쓰라고 했죠. 그래서 A가 5, 그리고 이 감소한 이 시기 대, 그리고 B는요, 페른기, 그리고 약간 감소한 시기, 이 시기를 트, 그리고 이 C는요, 100이죠.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대문기, 페른기, 트레스기, 백악기, 이 대멸종, 이 순서 파악해 주길 바라고요. 바로 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해양생물과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이거는 자료 해석이죠. 해양생물과의 수는요, A가 이 정도고요. B는요, 이 정도죠. 그래서 A가 B보다는 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B와 C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자, 양치식물 화석. 양치식물이 언제 출현했죠? 그렇죠. 고생대에 생존한 생물이죠. 자, 고생대 때 번성한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B와 C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는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자, 양치식물은 이 고생대 때 출현해서 자, 이 고생대 때 출현해서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와 C 사이 생성된 지층에서도 양치식물 화석 충분히 발견될 수 있겠죠? 자, 디귿 볼게요. 자, C는 쥐라기와 백악기의 질시대의 경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악기 대멸종이죠. 그러니까 백악기 대멸종이가 이 시기 이후로 신생되고요. 이 시기 이전이 중생됩니다. 이 시기 이전이 중생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쥐라기와 백악기의 질시대 경계가 아니라 백악기와 팔레오기 네오기 사이 경계, 백악기와 팔레오기 그 사이 경계, 그 질시대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질시대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혹은 이 설명이 잘못된 점, 그 설명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소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모두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